오늘 진짜 전략은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하락했지만 사실 네. 경제 지표는 세계 각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괜찮았어요. 네네. 미국도 좋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OECD의 한국 경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괜찮았다고요? 예, 우리 정부에서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나왔다고. 지금 최근의 시장 강세 흐름을 보면 제가 이제 뭐 한 1,400포인트 찍고 나서 강세 마인드를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강세론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강세론자가 보기에도 와, 너무 강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대형주가 하루에 10%씩 그냥 가버립니다. 예사로 간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진짜 우리가 뭐 추세를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지켜보면 이게 조금씩은 좀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제 그 최근에 방금 말씀하셨던 OECD 관련 그 통계치가 어저께 바로 나왔죠. 네. 2020년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는데 우리 한국이 또 상향이 됐어요. 여기 한국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0.8%로 경제 성장률이 상향된 겁니다. 기존보다도 상향됐고, 나머지 대표적인 국가들을 보면 뭐 유럽 쪽 보시면은 거의 다 뭐 10%고요. 원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이게 유럽은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독일, 뭐 일본 할 것 없이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까지 상향됐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최근에 뭐 정부 정책도 활발히 펼치고 있고 등등, 뭐 기업들 노력도 있고 많은 또 민간에서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고무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다만 이제 요 수치를 보면서 그 내년 걸 좀 보면요, 조금 이제 약간 다른 느낌도 있습니다. 네. 뭐냐면 원래 보시면은 여기 그 이제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가 그 히트가 싱글로 됐을 경우, 재확산 없는 경우, 2차 확산 시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해놨는데, 재확산이 없는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0.8%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국가들 대표적으로 보면 뭐 거의 아까 10%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네. 다 뭐 4%, 6% 엉망입니다.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죠. 근데 내년 전망치를 딱 보면 이렇습니다. 내년이 우리가 3% 올라간다네요. 만약에 재확산되면은 한 1.4% 경제 성장률 올라간다 그러는데, 다른 국가들 보면 거의 한 4, 5%예요. 내년 같은 상승 경우. 탄력이 크네요. 예. 하락이 큰 만큼. 그렇죠. 이게 네. 베이시스 이펙트라고 올해 고생을 많이 한 쪽은 상대적으로 내년에 당연히 더 많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올해 우리가 선방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년 같은 경우도 뭐 올라간다고 보지만은 다른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비율은 좀 떨어질 것이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내년까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빠른 것 같지만은 이걸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그러면 글로벌 전체 경기가 내년까지 놓고 보면 다 회복 국면으로 가는구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표들이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가에 그렇게 되고 있고, 이게 동력이 되고 있고, 또한 실제로 이제 경제 지표가 이렇다 그러면은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를 좀 살펴보니까 지금 실적 발표 이번 주면 끝이죠. 네. 근데 대부분 기업들 나온 거 보면 물론 쇼크도 있는 기업도 있지만은 생각보다는 잘 나옵니다. 예상외로 괜찮았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통계치 하나 보시면 증권사 통계치가 하나 나오는데요. 한국의 어닝스 프라이즈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회하면 빨간 막대가 나오고요. 부합하는 기업은 약간 뭐 분홍빛 나오고, 하회는 까맣게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은 2020년 올해 들어서 1, 4분기와 2, 4분기를 보시면은 빨간 막대가 높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실적 발표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봤던 추정치, 증권사의 추정치보다 상회하는 기업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플러스 한 5% 정도를 놓고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온 것은 우리 기업들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 현대차 굉장히 잘 나왔고, 삼성전자 선방했고, 증권사 수익 뭐 거래대금 터지면서 잘 나오고 있고, 예상외로 잘 나오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워낙에 우리가 사실 겁을 먹었거든요. 1분기부터 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 전망치가,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전망치가 대폭 하향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워낙에 낮춰난 데다가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이게 다 서프라이즈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아까 지표도 그렇고 우리 그 실적 발표되고 있는 지금 막바지 국면에 와 있는데, 이런 실적 발표 국면을 보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완전 허상만은 아니구나.
있다라고 우리가 다행히도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펀더멘탈보다도 훨씬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것은 역시 유동성의 힘은 절대로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입니다. 수급 구도를 보시면은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개인 힘만으로는 지수를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네. 이건 뭔가 좀 도와줘야 된다. 손바뀜도 좀 있고 그게 필요한데 요거죠. 밑에 그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개인 매수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내리팔고 있는 게 기관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 보시면은 7월 중순부터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지수를 갈라놓은 거예요. 개인들이 땡기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지금 2,400 이상으로 쳐올린 것은 외국인의 힘이 컸다. 네. 매수도 있고 최소한 안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팔든가 사든가 7월부터 순매수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기관은 안타깝지만 지금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기금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주식 국내 주식 비중이 캐파가 찼거든요. 한두 가지 가득 찼습니다. 네. 그 얘기는 주가가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의 이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비중이 늘어나요. 가만히 들고 있어도.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연기금은 팔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부터 계속 매도가 나올 겁니다. 나중에 이제 지수가 좀 혹시 조정이 나와서 밑에 밀리면은 대사겠지만은 이렇게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기관 쪽의 매도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 개인과 외국인의 어떤 손바뀜 이런 치고받는 어떤 싸움 속에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의 어떤 탄알 이 총알은 아직도 든든한가? 든든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무섭네요. 지금. 네. 여기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시면은 잠깐 반짝하면서 우리 그 상장 기업들 올라올 때 이 공모 때문에 잠깐 올라왔던 걸 빼면은 지금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럼요. 예, 51조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개인 매수가 이루어지면서도 탄알이 계속 장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빠져보기만 하면 빠지면 빠져봐라 이거예요. 네, 빠지면 사겠다. 예, 저가 매수세가 엄청나고 거기다 저가 매수세뿐만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종목을 같이 막 따라잡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해요. 거기다가 지금 고객 예탁금 이건 현금인데 여기다가 신용융자까지 네. 지금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용융자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15조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네. 15조입니다. 아까 보셨던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여기가 51조거든요. 네. 51조고 신용융자 여기까지 더 가파르게 올라가요. 예. 이게 지금 15조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무서운 개인의 순매수를 위한 탄창이 지금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 자체가 사실 제가 대표적인 강세론자이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라고 말씀도 드립니다만은 이런 탄알 채워지는 걸 보면 쉽게 시장을 꺾을 수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 네. 자 여기에다가 제가 또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림이 이겁니다. 개인 투자자와 대형주 매매입니다. 이거 굉장히 특징적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 그러면은 작은 종목 뭐 잡주 가지고 치고받고 이런 개인 투자자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최근에 슈퍼리치도 그렇고 또 대부분의 직장인분들 20, 30대, 40대가 주력인데 굉장히 돈이 많이 집어넣고 있고 매매하는 그 종목이 달라요. 뭐냐면 올 초에 요게 개인이거든요. 여기가 개인 투자자인데 개인 투자자 요게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위에가 외국인입니다. 네. 요게 뭐냐면 대형주를 매매하는 비중이에요. 올해 초를 보면 외국인이 대형주를 매매하는 것, 기관이 매매하는 것, 개인이 매매하는 것 보시면은 거의 같은 비중입니다. 얼추 비슷하네요. 예, 비슷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올라오면서 어디까지 개인이 올라왔냐면 거의 60%대까지. 네. 개인들이 작은 종목 40% 만지고요. 대형주를 60% 지금 만지고 있는 진짜 보기 드문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개인 투자자의 대형주 매매에 참전 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진짜 보기 힘든 시세 10% 막 때리는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구도 중에 하나고 요거가 관련해서 뭐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럼요. 개인 투자자들 뭐 건강한 대형주 투자에서 수익 많이 내는 굉장히 건강합니다만은 다만 이제 높아심이 하나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 요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왔을 네,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여기 보입니까?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모습인데 네. 이번에 홍수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 복구한다고 모두 정신이 없습니다.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때 홍수가 벌어졌을 때 요 지붕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요 보이시죠? 한 네. 마리, 두 마리. 소도 고생들이에요, 지금. 물이 찼으니까 올라가다가 물이 빠지니까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소가 지금 3마리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지붕 위에 갇혀 있어요. 이거는 네. 정말 그 우리가 생경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소가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지붕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물이 쳐다보니까 물이 여기까지 쳐다보니까 떠내려와서 다 올라간 겁니다. 우리 증시 지금 대형주들 이 무거운 소들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 네. 대형주들이 지금 급등이 나올 수 있던 이유는 아까 펀더멘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동성의 힘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 유동성이 이 무거운 대형주들을 지붕까지 지금 쳐올린 겁니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나중에 지금 이렇게 만약에 물이 빠지게 되면 고립무원이 돼버리죠.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 뭐 개인 투자자든 기관이든 외국이든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추격 매수 같은 경우는 자제하는 게 좋다. 좀 경계감을 가지는 게 좋다.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네. 그 말씀은 제가 단기적으로 조금 주의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미국만 봐도 좀 그렇잖아요. 최근에 간밤에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한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 월요일장,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네. 중심으로 한 다우존스 산업 그렇죠. 지수가 키 맞추기를 하면서 좀 올라오는 양상이었거든요. 네네. 우리 증시도 뭐 대형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언택트와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 약간 고점에서 조정을 받으니까 대형주 내에서 또 순환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못 간 종목들 어제도 그렇죠. 보니까 많이 가고 있던데 이런 네. 현상은 좀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S&P 500 그 섹터 종목들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S&P 500 섹터라고 해서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대충 이렇게 그으면은 양분돼 버립니다. 네. 여기 위쪽에 배치되어 있는 게 주로 위쪽에 배치되어 있는 게 대부분 다 기술주들, 빅테크주가 위쪽에 있어요. 예, 대형주들이죠. 반도체까지. 그렇죠. 간밤에 빠진 거 보면 1%, 2%씩 다 빠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졌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굴뚝주들이에요. 뭐 산업 쪽, 그다음에 금융 쪽이라든지 뭐 보잉도 속해 있는 이런 쪽 등등해서 금융 뭐 다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이게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움직여요. 네.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위쪽이 번쩍 올라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래쪽이 번쩍 올라가든지 지금은 아래쪽이 움직이고 있고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세 현상을 보이는데 요건 그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봤지만은 경기가 조금 풀리겠구나 하는 그런 뭐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있죠.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갔던 게 분명히 있어요. 굴뚝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나스닥이 가장 강하고 2단 상승을 했고 S&P 500은 1단 상승. 다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 맞추기적 어떤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겠고 이건 아마 우리 증시도 이런 같은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코스닥이 먼저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거래소가 거의 한 10% 가까이 올라와 버렸죠. 이런 현상들 섹터별 순환매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많이 오른 종목 좀 경계자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쪽을 봐야 되는가? 최근에 일봉 보면은 매매를 못 해요. 무서워서. 네. 워낙 무서워서 해서 좀 주봉이 얌전한 종목. 주봉이 좀 내려앉아서 반등이 이제 나오려고 처음 약간 머리를 드는 종목 쪽에 우리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거기다 또 많이 달렸던 종목 중에서 미리 조정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KCC 같은 거. 네. 어제 일봉 보시면 반짝 올랐지 않습니까? KCC 같은 종목이 이게 주봉이거든요. 일봉 보면 다 무서워요. 근데 네. 주봉 보면 편안한 종목이 있습니다. KCC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중 바닥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말 많이 고생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KCC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도 있어요. 삼성물산에다가 또 다른 기업들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지분 가치 또 구조조정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런 얘기 또 자산 매각 관련된 얘기 지분에 대한 매각 얘기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에 있어서 어떤 모멘텀이 되고 있다. 바닥에서 그런 건 나오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 있는 종목에 수급이 몰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완전히 나자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금융주. 네, 요즘 많이 올라왔어요. 예, 완전 소외주입니다. 예.
사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은 다른 종목에 비하면 민망하죠, 솔직히.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증권주도 최근에 얼마나 많이 튀었습니까? 네. 그런 흐름을 비교하면 완전히 내려앉아 있는데 이 60주 선을 돌파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미리 선 조정이 나온 것, 달렸던 종목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끝난 게 아니고 그런 종목들 조정 나올 수밖에 없는데, NC 같은 경우는 주봉을 보시면은 고점에서 20% 이상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큰 업데이트 하나가 있었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미리 나와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후에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좋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급하게 달리는 종목보다는 좀 내려앉은 종목에 수단매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뭐 시장 잘 가니까 굉장히 좋고, 뭐 제가 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까? 네. 최근 전략 자체가 벌써 몇 달째 지수 자체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 코스피 일봉 잠깐 보시면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지수가 너무 좀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것, 대형주의 상승세가 너무 가팔랐다는 것은 네. 조금 경계하자. 그리고 ADR 지표 보시면은 답답하죠. 가는 종목만 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종목들 내 종목 안 간다고 해서 자꾸 따라가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 들고 있으면 반드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우리가 순환매를 좀 기다리는 전략 유지하시면은 충분히 시장 지금 지수를 비트할 수 있다. 지금 지수가 워낙 올라가니까 지수 따라가기도 바쁠 겁니다. 근데 차분하게 따라가시면은 충분히 시장 비트하고 아웃퍼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으로 해주신다고요? 예, 워낙에 지금 순환매가 폭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방송 시간 못 드리는 내용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차기 다음 관심 종목이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주식장에서 제가 9시부터 오늘 아침 9시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식장 쪽으로 오시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